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막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으로 한 멕시코 정도 뚝 잘라서 이제 아래쪽에는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이 위쪽에는 영국이 많이 진출을 해서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 쓰는 말도 위쪽은 영어, 아래쪽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뭐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들 우리가 다시 갖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위에 미국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냐? 자, 19세기 당시의 미국의 상황입니다.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당시에 남쪽과 북쪽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아마 전부 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북부랑 남부의 경제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자, 철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자, 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뭐 공업이라고 볼 수 있죠. 북부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부는 상당히 적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면화 생산량은 어때요? 예, 북부는 굉장히 면화 생산량 엄청 적고요. 남부는 굉장히 면화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비노예 지역이에요. 노예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예가 상당한 인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공업이 발달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노예제 이런 것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앞선 산업혁명을 했던 국가였던 영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영국이랑 경쟁을 해서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무역을 조금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미국의 북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농업이 발달을 했어요. 대농장에서 면화나 담배 같은 것을 키우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노예를 부리는 것이 좋았겠죠.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노예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미국에서 나온 이러한 면허나 담배 같은 것들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의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갈등을 야기를 했지요. 자, 이러한 갈등이 불을 뿜게 되는 경우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노예제 확대를 반대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미국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영토를 넓혀 나갔던 나라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북부 지역은 노예가 없는 자유주고요. 남부 지역은 노예주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롭게 미국에 편입될 새로운 주들에서 이 노예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죠. 자, 링컨은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새롭게 주로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예제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연방 정부에서는 그런 주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각각의 주가 있고 그 주가 주 안에서 나름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부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노예제를 확대하니 많이 하는 문제들은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지 그것을 연방 정부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타트하게 돼. 미국이 처음에 스타트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미국 아메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본국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간섭한 거잖아요. 그거에 맞서서 자기들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독립을 이루어내는데 이 노예를 할지 말지 이런 문제들은 각 지방에서 결정할 문제지 그것을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월권 행위다.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다. 미국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측면이었어요.
결국에 이러한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 확대 반대에 맞서서 남부의 주들이 미국 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을 탈퇴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국가를 세울 거야. 미국 안 할 거야. 이렇게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와 북부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는 Civil War라고 얘기를 합니다. Civil War는 내전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국가 안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전부 다 Civil War라고 하는데요. 대문자 Civil War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남북 전쟁을 얘기한다.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확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1861년에 미국은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깃발은 미국 깃발이니까 여러분이 익숙할 것 같은데 이 깃발은 뭐냐? 이 깃발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남북은 깃발이 현재 미국에서는 약간 분리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좀 이런 상징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남부에 가서 이런 깃발을 보게 되면은 와 멋있다 나 미국 왔으니까 기념품으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상징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사용됐냐 하면은 남북전쟁 때 사용됐던 깃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냐? 초반에는 남부가 우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가 역전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빵 신호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되겠습니다. 자, 노예 해방을 하게 되니까 뭐 노예들은 북부를 지지를 했을 거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가들도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노예제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니까요. 자, 이런 국가들이 북부를 지지를 해줍니다.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북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다시 남부 사람들도 북부가 통합을 해서 다시 하나의 미국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전쟁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남북전쟁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추도연설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국은 더욱더 단단한 하나의 국가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떠한 남쪽과 북쪽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봉합이 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뭐 이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무엇이 됐냐? 대륙 횡단 철도란 것이 남북전쟁 이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죠?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미국의 동부 지역에 정말 굉장히 많은 철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가로지르는 철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을 가로지르는 횡단철도가 1869년에 개통이 되게 되고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이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좀 페이지 넘어갔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되었다. 자, 당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 new Americans a minute. 1분에 12명의 아메리칸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마만치 많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게 됐고요. 지금 미국 우리가 떠올리면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죠. 그러한 인종의 집합소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아메리카 대륙 중에 북쪽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남쪽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멕시코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뭐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 지도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굉장히 많은 사실상 대부분 모든 지역이 유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지배를 받았는데 어디가 많이 하고 있냐? 에스파냐,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국가가
여기를 지배를 했다. 신학로계제 때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을 상대로 여기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그 전까지 신학로계척 이후에 유럽의 지배를 받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는 왜 갑자기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미국 혁명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같은 아메리카 대륙인 미국이 북쪽에서 영국과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해나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주었고요. 자, 근데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 바다 건너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우리도 자유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몽사상 역시 영향을 주었을 거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유럽 국가들과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국가는 어디냐? 바로 이 지도의 위쪽에 있는 여기 섬 중에서도 왼쪽에 해당되는 아이티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자, 아이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독립한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전 세계 설탕의 40% 정도를 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설탕 생산을 많이 했고 사탕수수가 많이 자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10배가 난 프랑스인의 숫자의 10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흑인 노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에서 바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티의 독립 영웅은 우리가 투생 루베르치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이티의 독립전쟁의 영웅이고요. 검은 나폴레옹 이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아이티 사람들이 프랑스 본국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걸 목격을 했잖아요. 자기들도 자유를 찾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친 거예요. 투생 르베르티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많이 승리를 거두고요. 실제로 아이티가 뭐 거진 독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랑스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너 우리한테 와가지고 협상하면은 우리가 아이티의 자유 그리고 너도 뭐 반란 일으킨 거 이런 거에서 처벌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협상 과정에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로 잡혀가게 되고요. 프랑스 본국에서 감옥에 갇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투생 르베르티르는 이렇게 혁명을 시작했지만 아이티가 독립하는 것을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투생 르베르티르랑 함께 뜻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의지를 이어나가서 결국에 아이티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독립에 성공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독립 국가고요. 프랑스랑 싸웠고요. 흑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자,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이때 투생 르베르티르랑 싸웠던 프랑스. 이 프랑스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때 프랑스의 리더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그죠? 프랑스를 위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이티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독립을 막는 원수처럼 느껴졌겠죠.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이티 이외의 국가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이 원주민들 이후에 신앙을 거쳤때 들어왔던 백인들이 있을 거고요. 원주민들이 많이 목숨을 잃으면서 대신 노동을 시키려고 데려왔던 흑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이끌어 나갔던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인종은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었을 거고 뭐 다른 국가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인들의 지배에 맞서서 원주민과 흑인들이 주로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게 원주민과 흑인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민족주의 운동이라며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내막이 있어요. 자, 당시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부 백인들은 고향이 아메리카인 백인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유럽에서 아메리카에 넘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산 거예요, 아메리카들.
그리고 나도 태어난 것도 아메리카야.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어. 유럽에 안 가봤어. 근데 생긴 거는 백인이에요. 인종이 백인이니까. 우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크리오요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이 크리오요들은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 유럽에서 온 백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차별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여기가 고향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백인이야. 그런데 태어난 곳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백인에게조차 차별받는 이거 나쁜 거 아니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일은 라틴 아메리카에 우리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유럽 출신인 너희들이 간섭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크리오요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크리오요들이 조금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원주민이나 흑인 같은 경우에 뭐 IT 같은 독특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의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뭔가 군대를 동원하거나 권력을 잡는다거나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에 좀 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오요들이 이제 독립운동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 되겠습니다. 자, 볼리바르 보면 얼굴 색깔 어때요? 백인이죠. 자, 이 시몬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독립운동을 했냐? 라틴 아메리카의 북쪽 지역에서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해방을 시켰고요. 스페인과 에스파냐와 싸워서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시킨 이 나라들을 이제 연결을 다 해가지고 거대한 국가였던 대콜롬비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의 독립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페루나 볼리비아의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름 자체가 뭐예요? 볼리비아잖아요. 볼리바르에서 따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남쪽에 해당되는 칠레나 아르헨티나 지역을 독립운동을 했던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산 마르틴과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그냥 단순히 독립하는 걸로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도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연방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크리오요들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이 시기에 독립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해서 유럽의 국가나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꽤 호의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독립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대부분의 땅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빼고는 사실 얘네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국은 어땠냐? 새로운 시장을 원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물건도 많이 팔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이 지역을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영원히 먹고 있으면은 진출하면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해버린다? 그러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랑 마찰을 하지 않고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영국은 오히려 독립운동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미국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유럽의 간섭을 벗어나면서 독립을 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서 벗어나서 뭔가 아메리카 대륙끼리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내가 짱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야, 너네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동네에서는 좀 약간 방구 좀 낀다고 하죠. 좀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유럽은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멀로 선언,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독립에 성공한 라틴 아메리카.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냐? 라고 하면 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자, 독립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 완벽하게 스스로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지 못해요. 여전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열강들이 여기에 간섭을 하게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크리오요들이었다. 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또 많은 원주민이랑 흑인들과의 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크리오요 내부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뭐 군사 독재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발전하지 못해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에서도 독립에 성공한 이후에 잘 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왕정을 추구하는 사람,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흑인들끼리 하려는 사람, 프랑스와의 힘을 합치려고 하는 사람, 뭐 등등의 여러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전쟁이 거듭되게 되고요. 내전이. 그러면서 IT도 어려워집니다.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다음 경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가 시작되는 거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필요한 산업들 위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뭐 사탕수수를 재배한다거나 아니면은 농작물, 다른 농작물, 아니면 뭐 금과 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단일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식으로 국가의 경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 구조를 독립한 이후에도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IT 얘기는 사탕수수예요. 우리는 사탕수수만 생산해가지고 유럽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사탕수수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농사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국가 경제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줄 유럽 국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구조를 다각화해서 다양한 국가들이랑 무역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중심을 잡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단일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유럽 국가 혹은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다 건너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북부랑 남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근데 왜 갈등이 있었냐? 경제적 상황이 달랐다. 북부는 공업, 남부는 농업, 북부는 노예가 안 돼요. 남부는 노예가 있으면 좋아요. 북부는 보호무역, 남부는 자유무역이었다. 남부가 연방을 탈퇴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요. 북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고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최초의 독립으로는 IT에서 흑인들이 프랑스와 싸운 것 투생 르베르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은 백인이었던 크리오요였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 볼리바르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발전이 느렸다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약점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